정농에는 뭐 다 알다시피 예. 우리나라에서 그 화학농업과 그 농약이 너무 판을 칠 때 예. 그것을 어른들이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원경 선생님이라든지 오재길 선생님이 그 일본의 그 고다니 선생님이 그 일본을 갔다 오고서 예. 풀무학교와 함께 그 정농회가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저 정농회 역사가 이제 40주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기농 없을 때 예. 처음으로 만든 그런 단체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최초로, 유기농업을 시작한 단체가 예, 정농회다. 예. 그 정농회의 본거지는 여기 충청도 홍성 여기 홍동면이라고 그랬나요? 전에는 그 풀무원에서 그 저기 소사라고 예. 그 저쪽에 그 성인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중심이 되다가 예. 양주에 갔다가 양주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도시화되고 이제 갖고 다시 지금 정농의 본부는 홍성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40주년이었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는 농약과 비료가 문제가 돼서 예. 그때는 유기농을 하자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단체들이 많이 고생들 하고 함께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농에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자. 그 시대 요새 사람이 없잖아 청년이. 그래서 정농 40년, 풀무와 다시 40년. 그래서 풀무학교 그 자매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후계 인력을 만드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정농회의 정이 발정자예요. 네. 그러니까 씨앗 모으기도 발을정. 예. 다 바른 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그 2017년 토종쌀 농사를 마감하고 그 토종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기대를 깨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이 토종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2, 3년 전인데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시는 우리 주영로 회장님은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제가 잠깐 인사해서 멋지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진짜 이 시대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씨앗은 단순한 씨앗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토종 씨앗 운동은 그 나라의 정신을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 정신은 땅에 떨어지고 물질만 판을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딱 맞죠. 그러니까 그 씨앗을 통해서 옛 것을 하면서 옛 정신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죠. 그래서 토종도 중요하고 정신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난 진짜 참 좋아해요 지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단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필요한데 정농회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막 넉넉하게 하지만 저희들은 어렵게 해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 거기서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십시일반 우리 회비를 운영하고 또 좀 잘된 농가들이 또 성금도 주시고 이런 쪽으로 해갖고 그 모자라는 예산이 있을 때는 그걸 공개하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기본이 돼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곳에 진정한 나라라면 함께 해준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정농회는 이를테면 외부 자금, 이 정부의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지 않으시나요? 거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스스로가 단체 스스로요. 자발적인 성금이나 이런 후원금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게 40년이 된 겁니까? 43년. 43년. 아, 대단하시네요. 어허. 그러니까 어려웠었어요. 그동안에 왜냐면 그 40년 중에서 한 20년은 나라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상한 농업이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온 거 사람들이다. 또 따라 바른 말을 잘하니까 또 거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좋아지면서 이 환경농업 운동이 확산됐죠. 그래서 뭐 정농회가 전체를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스타트를 해주면 다른 단체들이 또 막 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정농회는 그런 운동에서 이제 사람을 만드는 운동으로 전개하고 그래서 토지는 지금까지 계속 부모로부터 물려주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게 아니다 이거지. 토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래 올해 토지공 개념이라 해갖고 그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땅 한 평 나눔 운동이라 해갖고 땅 한 평을 10만 원을 보고 이렇게 모았더니
1억이 됐어요.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땅을 사서 그 땅을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세월이 가고 모든 게 바뀌어도 그냥 공유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법적으로 그게 지금 없어갖고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토지 공개념을 떠나서 더 좀 어드밴스된 그런 이론 같은데, 현행 법 체제로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법은 없겠죠? 예, 그 법은 없어갖고 예. 지금 박사님들하고 많은 그동안에 그런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실천을 못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농에서 그 풀마학교와 들어서 지역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한 번씩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가 모든 걸 이끈다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시작을 해놓으면 더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정농에 올해 급하게 땅을 샀어요. 그래서 1200평을 사갖고 두 사람에게 농지를 나눠줘요. 대신 뭘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너들이 열심히 살아서 이익이 발생할 때 너들도 또 나눠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요. 그러니까 수도작, 이 쌀농사 같은 경우요. 유기농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것이 기존 수매 체제하고도 좀 맞지 않을 뿐더러 이 수익이 과연 될까? 그래서 관행농과 경쟁을 해서 사실은 이게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농사를 하시면서도 수익이 발생된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농사를 하시면서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새로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이제는 뭐냐면 친환경 농업은 돈이 안 된다. 예. 그냥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다. 예. 이런 세계 속에서 누가 친환경을 하러 오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고, 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거를 멋있게 포장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친환경은 자체가 예. 기술이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것도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손으로 맸는데 지금 우렁이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매기농법도 생기고, 그다음에 예술농법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잘 됐거든요. 이거를 잘 그 정대비해서 그걸 잘 만들어 갖고 계속 나누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많아요. 예. 그러나 다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찌감치 방법을 바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지역이 함께 짓는 농사로. 근데 내가 돈을 버는 농업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좋은 농업으로 가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지역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 구조가 발생이 그래서 된다. 저희들은 계약 재배로 가요 다. 씨앗을 만지기 전에 예. 가격을 정하자.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아하. 가격이 안 정해지면 걱정과 근심 속에서 농사 짓잖아요. 그게 다 유기농이라 해서 다 유기농이 아니다 이거죠. 씨앗과 사람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거든요. 그 생명체가 제일 즐거운 만남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소신껏 유기농을 져도 분명히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시장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정농의 관성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농의 자체가 발월정이잖아요. 예. 근원의 농업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화학농업은 일시적으로 수확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예. 유기농업은 예.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농업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다른 농업하고 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단 하는 과정이 좀 어렵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뿐이지. 예. 이제는 이제 시대가 일반 농업이 서서히 그쪽으로 물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요. 그 시장이라는 게 혹시 한살림 같은데 생협에 납품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시장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납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아이컵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초록마을, 예. 그 농협을 통해서 생협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할 때가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결국은 네. 그렇게 안정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정농을 네. 실현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농이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힘을 합쳐갖고 지역과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 그렇다면 네. 이게 사실은 기존에 관행농하면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업농들이.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친환경 농사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생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를 해주는 데가 없고 또 그 가이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과연 관행농을 벗어나서 이러한 정농해처럼 친환경 농법을 할 수 있는 뭔가 기회는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숙제도 저 요래 얘기하는 건데 예, 일반 농과 그 친환경 농업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고 한 울타리 속에 사는데 예. 단계거든요. 일반 농업이 많고 그다음에 무농약, 그다음에 유기농업, 그 꼭대기 예술농업이거든요. 이게 단계가 있는데 그 길은 다 열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추구하느냐 생명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 단계별로 외국같이 직불금이 달라면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농약 쓰고 일반으로 저는 직불금이 작고 예. 그 다음에 많이 주고 꼭대기 더 많이 줘갖고 부러운 존재를 만들면 가라고 안 해도 가게 돼 있다고 자기 선택하게. 그리고 이 전체가 다 유기농으로 가지 못해요. 그 전업농은 전업농대로 가고 유기농은 소농이들이 좀 중농 소농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전업농도 꼭 농약을 살충제를 써야 되느냐 하는 거를 예차례에서 써야 되지. 지금은 작년에도 썼으니까 올해도 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과학농업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네. 저는 지금 수도작 위주의 벼농사를 말씀을 드렸고 밭작물이나 또 농가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우스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 시설 농사도 이 홍성에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설 농사도 똑같은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하시나요? 아, 그게 시설 농사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 액비라든지 발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생물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구해 가면 계속 써가면 되거든요. 완벽하게 되는 건 없어요. 기본이 뭐냐면 토양을 잘 살려놓으면 예. 그러니까 작물과 사람이 그 완전 일치해요. 예. 네. 똑같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보약을 안 먹어도 부모님한테 바른 식생활을 하고 병이 안 걸리는 것처럼 예. 땅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작물도 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단 어려운 건 뭐냐? 종자를 자꾸 지금 토종이 아니라 예. 종자를 자꾸 생산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수확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들이 가질 내병성, 내한성, 이 지탱하는 힘이 다 이런 거죠. 그걸 가지고 유기농을 하려니까 진짜 우리나라 농부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토종으로 갈 경우 예. 그런 힘이 강해요. 네, 스스로의 힘이니까 누가 장난을 안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다음 수확이 적어요. 이제는 토종도 어떻게 하면 종자의 생명을 잃지 않고 수확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연구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다면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종전의 관행농은 이를테면 종자상에서 이 씨앗을 구매하는 F1 종자라고 그러죠, 그거. 그렇죠. 예. F1 종자를 가지고 다수확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종이라는 것은 수확성은 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내 병성이라든지 내 해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좋아서 오히려 더 건강에 잘 자란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수확이 적죠. 수확이 적은 게 이게 단점인데 근데 토종이 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토종 운동을 통해서 씨앗은 쉽게 얘기해서 그 작은 씨앗이 하나가 벼씨 하나가 몇 개를 만들어 주는지 아시죠? 1000알을 만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3개를 심어갖고 3000알을 만드니까 1000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번져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운동으로 가버리면 금방 전파되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비우면 이 종자는 나눠야 된다. 오늘 좋은 얘기잖아요. 나눈다고잖아요. 이 나누는 운동이 되면 나눔이라는 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쉽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종자는 종묘상에서 사지 않는 한 거래를 할 수 없는 게 현행법 아닙니까? 그 불법이죠. 종자를 사고 파는 거는. 그래서 나눔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럼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 뭐
그게 뭐 불법이라고 아니 우리가 주면 예.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콩 한 대 주면 나는 쌀 한 대 주고 예. 이렇게 물 교환하면 되죠. 그런 형식. 예, 그러는 게 더 재밌고 서로가 귀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거기서 정신을 만들고 마음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서 나누는 운동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옛날 조상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정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지금 보세요. 옛날 다시 돌아왔잖아요.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예.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바로 그거예요. 칼 갖고 들어가는 사는 게 아니고 예. 손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신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같이 가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가 뭐예요? 정신없는 시대잖아요. 정신없는 애들을 만들어 놓고 정신없는 청년을 만들어 놓고 정신없는 소비자를 만들어 놓고 토종이 간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뭐냐면 이 운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너는 아니다. 너는 기다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일단 보던 게 않으면서 우리 식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 생각에서 빨리 싹을 키워야 돼요. 이 토종이 좋은 거다. 농약 안 넣은 것이 바른 농업이다. 모든 걸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될 그 시기에 우리는 거기다 컴퓨터실 졌고 거기다 영어회화실 졌고 거기다 과학실 졌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어요. 이 교육 역사가. 지금 결국은 나온 게 뭐예요? 재작년 7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법이 통과됐어요. 아세요 혹시? 어떤 법입니까? 교육법이 통과됐어요. 아, 교육법. 네. 교육법이 무슨 법인지 아시? 그게 뭐냐면 인성교육촉진법이에요. 인성이 땅에 떨어지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예. 친구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급한 나머지 법을 만든 게 우리나라가. 저는 이거를 예측했어요. 농민이 얘기하니까 안 들어먹었어요. 이제는 이제 이게 증명된 거예요. 애들이 친구끼리 두드려 패고 등거치를 묶어놓고 어저께도 친구끼리 칼을 갖고 했잖아요. 자, 이것이 그들이 책임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도 책임이고 그걸 만드는 사이가 책임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거는 지금 생산적 가치를 보면 농업은 죽어요. 그 생산 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공익적 다원적 가치 보상제도예요. 자, 논 보세요. 논이 뭐예요? 논이 그냥 쌀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쌀보다 더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홍수 조절하잖아. 비가 왔을 때 조금씩 물을 가둬버리면 홍수가 조절돼요. 예. 네. 그리고 돼지똥, 소똥 그거 다 오치갈 거예요. 그거 논에서 정화시켜 주잖아요. 예. 걸음으로. 그리고 그 더 큰 거는 벼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더러운 공기를 먹고 산소동화 작용을 밤새 하는 거예요. 이게 논의 면적이 얼마냐예요. 그 가치를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그 주인이 농부예요. 농부에 그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불제라 해갖고 이 소득직불제라는 건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소득이 적으니까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거를 공익적 다원적 가치 보상제도로 바꿔갖고 이런 공익 일을 하니까 이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 요만큼밖에 못 준다. 그럼 이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WTO에 절대로 안 걸려요. 이건. 지금 회장님 관점이라면 네. 농업을 어떠한 생산 카테고리, 생산 아이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성적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생각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교육에 농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 교육의 기본이. 근데 우리는 지금 지금 초중고에서 농업을 가르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안 가르치고 해냈어도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박수를 치죠. 예. 안 됐잖아요. 예. 지금 모든 저게 뭐냐면 정치대로 썼고 의술은 의술대로 썼고 교육은 교육대로 썼고 농업은 농업대로 썩어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 자연이에요. 이 농업이에요. 이걸 바로 자 보세요. 진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진실을 연마 너 진실해? 진실해 이러지 않잖아요. 예. 뭐라고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예.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진실을 더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콩이 팥이 뭔지 모르는 애들에게 네. 이게 통할 것 같아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뭐냐면 이 자연과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넣는 거예요. 아까도 예? 호랭이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지고 산다. 이런 것들을 누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 부뚜막이 소금, 아니 부뚜막이 고양이. 편안을 얘기할 때는 부뚜막이 고양이라 했거든요. 부뚜막을 몰라요 애들이. 어떻게 부뚜막이 고양이 의미를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편안함을, 따뜻함을. 이런 것들이 다 농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업은 단순한 그래서 식량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크는 거와 작물이 크는 게 한 획도 안 틀려요. 똑같이 일치. 과잉 보호면 부모가 과잉 보호면 애는 버려요. 농부가 질소질을 많이 써갖고 질소 많이 주면 쓰러져서 다 죽어버려요. 똑같은 얘기예요. 농부가 부모가 애를 내냉범 배치면 작물은 똑같아요. 그냥 팽개쳐버리면 가라지가 다 덮어버려요. 다 죽어요. 이게 적당한 관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의 지금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안고 있던 모든 문제를 일축에 깨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되는 명쾌한 말씀이신데 한 가지 저희가 또 염려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방송에서는 스마트 농법을 얘기해요. 뭔가 기계를 통해서 더 생산성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로 인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스마트 농법이다 하는 건데 그것은 지금 정농에서 추구하는 거하고는 전 반대적인 그런 농법이거든요. 그렇죠. 그 현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과학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 한 방법으로는 쓰여지나 그것이 대중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스마트라는 건 빠르고 신속하게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근원이 농업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주로 이제 양액 재배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시설 재배, 하우스. 시설 재배로. 근데 땅에 그렇게 과학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다시 국민에게 그 해가 오는 거예요. 자, 들어넣어서 침을 뱉어보세요. 뱉을 때만 시원하지 도로 내후에 떨어져요. 조금 힘 있는 사람은 멀리 뱉을게 좀 늦을 뿐이지 떨어지는 건 규정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침을 뱉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기로 돌아올 때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자, 식물이 먹어서 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 국민이 건강을 얻어내야 돼요. 자, 왜 보세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구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와 법조계가 판을 치는 나라는 죽음의 나라예요. 그렇죠. 예. 의사가 판을 친다는 건 뭐냐면 대우받는다는 건 뭐냐면 다 아프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겠죠? 예. 우리나라 아니죠. 안 아프죠. 우리나라 의사만 살잖아요. 자, 법조계 판을 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회가 많은 죄를 져갖고 판단거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요. 거기다 또 하나 걸려 있죠. 전염병. 전염병 1년에 하나 발생해요. 일본 전염병 안 발생하거든요. 자, 구제역, 조르독강, 필리핀에서 발생해요. 필리핀 가보세요. 지저분한 나라거든요. 자, 우리나라 똑같이 발생해요. 겉이는 깨끗하고 속은 지저분하더라고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하하. 전염병이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 나는. 내 표현은 누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왜냐면 사람의 힘으로도 도저히 안 될 때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전염병이 쓸어버리잖아요. 그건 뭐냐 마지막 단계예요. 하늘이 준 선.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죠.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책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40년 동안 유기농 몸의 느낌이에요 지금. 결국은 선생님의 얘기는 인간은 결국 자연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또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느냐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앞으로 미래 세계를 살아가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아까 제가 침을 뱉으면 떨어질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화학적과 과학적으로 가잖아요.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돼요. 과학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편리성을 만들어서 가야 될 선과 가지 말아야 될 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참 선생님 말씀이 여러 가지 울림이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이 소리야말로 정말 바른 소리가 아닐까 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창가에 펼쳐지는 홍성의 겨울 풍경 참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저 푸른 소나무에 기상하며 자, 이 홍성의 바른 농사 정농회의 본거지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 정농회 회장님 주영로 회장님의 가슴 뭉클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자, 특별 인터뷰 여기서 마칩니다.